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길이 수축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상대론적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길이 수축도 등장합니다. 물체의 속력이 광속에 거의 접근하면 그 물체의 길이가 수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천체 관측 중 그 어디에서도 길이 수축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적 길이 변화는 측정하기 어려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64년 샤피로는 분명히 중력적 길이 차원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논문에서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력적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길이 수축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길이 수축 효과라는 것이 특수 상대론에서만 등장하는 제한적인 현상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관측자에 대하여 등속도나 가속도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광속에 가까이 빠르게 운동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길이, 시간, 질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로 도플러 효과나 지구로 날아드는 우주선의 수명 연장 등은 분명히 가속 상태의 운동이지만 특수 상대론적 효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광속에 가까이 가속하여 운동하는 물체가 상대론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옳다면 증가 원리에 의하여 일반 상대론에서 서술하는 중력적 환경에서도 길이 수축 효과가 나타나야만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등가 원리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력적 길이 수축 현상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류는 왜 아직도 중력적 길이 수축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혹시 길이 수축 현상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길이 수축 현상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인간은 과학의 역사 속에서 이와 비슷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처음부터 차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 멀리서 배가 항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멀리 있는 배는 그 모습이 매우 작아서 겨우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배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배의 윗부분에 있는 돛대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이고 관측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론적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관측된 현상이므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구에서 이 현상을 관측하던 고대인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집니다. 땅은 평평한데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왜 전체 모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돛대부터 보이는 것일까? 이들 고대인들의 질문이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평평하다는 전제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땅은 평평하지 않고 둥근 것이 진실이며 땅이 평평하다는 전제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땅이 둥글기 때문에 돛대가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선입견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입견을 버리는 즉시 그들이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파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결파, 소리,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물결파를 전달하는 매질은 물이며 소리의 매질은 공기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전달하는 매질은 무엇일까요? 19세기인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의 매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므로 일단 에테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이 에테르는 우주에 충만해 있으며 우리 지구와 태양도 그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태양계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에테르를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변수를 바꿔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증거인 간섭 무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간섭 무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19세기 그 당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빛의 매질인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간섭 무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이다. 이렇게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떠합니까?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간섭 무늬가 발견되어야 하겠지만 빛의 매질인 에테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의 고민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이번에도 빛의 매질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선입견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주에는 중력이 큰 물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상대론의 중력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중력이 큰 별의 주위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사실입니다. 빛의 경로가 휘어진다는 것과 빛이 전달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더 먼 경로를 돌아서 빛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측된 사실이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 내에서 관측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 샤피로가 극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관측한 적이 있습니다. 수성 탐사선이 수성의 궤도를 돌며 지구와 통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탐사선과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의 예측값과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전파의 경로도 휘어지지 않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통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태양이 탐사선과 지구 사이에 끼어들면 평소와 조금 다른 상황이 발생됩니다. 지구와 탐사선 간의 통신 시간이 늘어나는 극적인 현상이 발견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네 번째 증거를 샤피로가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샤피로의 시간지연이라고 부릅니다. 4차원 시공간에서 빛의 경로가 휘어졌으며 통신 시간은 늘어나고 통신 거리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반 상대론에서는 왜 길이 수축이 관측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빛이 휘어진 경로를 돌아오느라 그 경로의 길이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수축 또는 경로의 수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경로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길이 수축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이 팽창이라고 해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분명 빛의 왕복 길이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수축 현상을 찾았으니 당연히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상대론에서 길이 수축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길이 수축이 옳다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사이트는 피직스 포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제너럴 렐러티비티 앤 랭스 컨트랙션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타나며 그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항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베이어는 중력적 길이 수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주의 자유공간에 3명의 관측자가 있습니다. 관측자 B가 보기에 A와 C 사이의 거리는 1파섹이고 A와 C도 서로 1파섹 떨어져 있다는데 서로 동의합니다. 이들은 모두 휘어지지 않은 평평한 시공간에 있으므로 이들 관측자 A, B, C 사이의 거리를 인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동일한 간격으로 말뚝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동일한 간격을 의미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A와 C 사이에 중성자성이 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와 C의 거리는 증가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중성자성 주변의 공간은 수축하고 다른 곳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일정하게 유지됩니까? 만일 거리가 증가하지 않고 공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A와 C는 서로 가까워집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3자인 B가 이것을 보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베이어의 질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무거운 중성자성이 A와 C 사이에 왔을 때 이와 같이 일부의 공간은 수축되고 일부의 공간은 늘어나서 전체 AC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시공간이 휘어지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A와 C의 거리가 좁아지는 것입니까? 평평한 시공간에 중력이 강한 중성자성이나 블랙홀이 위치하게 된다면 다음의 세 가지 중에 어떤 형태로 시공간이 변하게 됩니까? 관측자 A와 C 사이에 중성자성이 온다면 분명히 이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들 중 샤피로의 타임 딜레이와 관련지어 살펴볼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관측으로 증명한 사례는 대체로 4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중력파까지 포함하면 5가지가 될 것입니다. 샤피로의 시간지연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정당하다는 증거 중에서 4번째 증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1960년대 수성과 금성의 탐사선을 보내 내행성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탐사선은 지속적으로 지구와 통신을 하게 되었는데 탐사선과 지구 사이에 태양이 끼어들면 통신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신 시간도 늘어지고 신호가 왕복하는 거리도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통신이 지연된 것을 시간으로 따지면 200 마이크로초 더 걸렸지만 경로의 길이로 하면 60km를 더 긴 경로로 빛이 진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문 위키입니다. 오픈백과 사전으로서 권위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감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의 학술적 근거는 덧붙여진 참고문헌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샤피로 타임 딜레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델타 t는 타임 딜레이의 이론적인 값입니다. 델타 x는 빛이 추가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수식적인 내용이나 노테이션은 위키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델타 x에 대한 델타 t의 비율이 정확하게 빛의 속도 상수 c라는 것입니다. 1번은 태양이 없을 때 빛이 수성을 왕복할 때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빛의 속력을 생각할 때 이 시간은 분모에 들어갑니다. 2번은 태양이 없을 때 빛이 수성을 왕복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아직 휘어지지 않은 평평한 공간이므로 빛의 속도를 나타내는 이 분수가 빛의 속력의 값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제 태양이 탐사선과 지구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왕복 시간보다 200 마이크로초 더 걸리게 됩니다. 3번은 이것을 나타냅니다. 4번은 태양이 있을 때 수성을 왕복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60km 더 먼 거리를 나타내며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변함없이 빛의 속력이 성립됩니다. 여기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은 휘어진 시공간으로 인하여 늘어난 시간과 늘어난 거리를 나타냅니다. 여기 빨간 네모박스의 내용은 실험적으로 밝혀진 내용이므로 측정 오차가 없다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기 파란색 박스의 내용은 이론적인 값입니다. 여전히 4차원 시공간에서 빛의 속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샤피로 타임 딜레이에 대한 이론적인 값이고 분자에 있는 것이 빛이 추가적으로 더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시한 내용이 아니고 위키의 저자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수식의 의미는 위키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빛이 더 달려야 하는 거리라는 표현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달려야 하므로 거리가 늘어나거나 팽창한 것이며 길이 수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모델 중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 세 가지 중에서 빛이 추가적으로 더 달려야 하는 모델은 당연히 두 번째 모델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력이 큰 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 시공간적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여기서는 막대기의 간격이 동일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력이 큰 별에 가까워질수록 시공간 간격이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휘어진 시공간을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지만 늘어난 시공간으로 인하여 시간도 공간도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시간도 늘어나고 공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4차원 시공간에서도 일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편의상 평평한 시공간을 지나는 빛은 노란색으로 나타내고 휘어진 시공간을 지나는 빛은 초록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시공간을 지나는 빛의 세계선을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시공도식에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빛의 세계선은 우측과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휘어진 시공간을 달리는 빛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공도식에 나타내면 좌측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경로가 휘어져 있는데 두 빛의 세계선을 비교하기 위하여 직선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치시키면 휘어진 시공간의 빛의 세계선이 조금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노란색 빛의 시간축을 살펴보면 이 높이는 태양이 없을 때 빛이 수성과 지구를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로축을 보면 태양이 없을 때의 왕복거리를 나타냅니다. 시간과 거리는 일정한 비율을 형성하여 시공도식에서 빛의 속력은 4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축에서 초록색과 노란색의 차이는 왕복하는데 걸리는 추가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샤피로의 타임 딜레이이며 지구와 수성 사이에는 200 마이크로초가 되며 이론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의 초록색과 노란색의 차이는 태양이 중간에 있을 때 빛이 추가적으로 달려야 하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이 팽창을 나타냅니다. 길이 수축과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샤피로의 관측에 따르면 60km이고 이것은 이론적인 식을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휘어지지 않은 4차원 시공간에서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리고 휘어진 공간에서는 시간적으로 200 마이크로초 더 오래 걸리지만 거리도 60km 더 멀리 돌아서 오므로 결국 빛의 속력은 일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4차원 시공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어진 공간을 지나오는 빛의 속력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도리어 느려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휘어진 공간에서도 빛은 열심히 그리고 변함없이 빛의 속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화면을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기 위하여 노란색 빛을 검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태양이 없을 때 빛의 색에서는 선분 AC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태양이나 중성 자성으로 인하여 휘어진 시공간에서는 곡선 AC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선으로 펴면 다음과 같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더 늘어났으므로 이것은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이 옳다는 것입니다. 휘어진 4차원 시공간에서 분명히 거리가 늘어났는데 수축된 길이를 찾으려고 했으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실로 그런지 샤피로의 논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이 중간에 있을 때 빛이 지구에서 수성 궤도에 있는 탐사선까지 왕복하는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200 마이크로초 더 걸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60km의 거리가 늘어난 것과 동등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짧고 곧은 경로를 왕복하는 것이 아니라 길고 휘어진 경로를 이동하므로 시간도 더 걸리고 거리도 더 길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 길이 수축이 있습니까? 길이 수축에 대해서는 그 흔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위키 자료에서도 분명히 추가적인 거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수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아카이브 논문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사노리 사토는 GPS에서 길이 수축과 광속 불변의 원리가 서로 불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길이 수축이 옳다면 GPS는 그토록 정확하게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왜 먼 바다에서 입항하는 배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돛대만 먼저 보이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평평한 땅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땅은 둥그렇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대인들은 돛대만 보이는 현상을 결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사람들은 왜 간섭계에서 간섭무늬가 발견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에테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우리 우주에는 빛의 매질인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세기 사람들은 간섭계에서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결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중력이 큰 물체 주위에서 길이 수축이 발견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길이 수축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이 수축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혹은 종이 위에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며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력이 큰 물체 주위에서 길이 수축 현상을 아무리 발견하려고 노력해도 결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길이 수축의 증거를 찾아보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력이 큰 물체 주변에서의 길이 수축 현상이 존재하는지 찾아보려고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그렇게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몇몇 GPS 전문가들의 연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를 먼저 살펴보고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GPS의 전문가이며 콜로라도 대학의 교수였던 닐 시비는 오랫동안 중력체 주변에서 길이 수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길이 수축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GPS에서 길이 수축 현상을 발견하는 것을 포기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GPS에서 로런츠 수축 등은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왜냐하면 GPS는 시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길이 수축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길이 수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구를 오래 하거나 전문가라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원점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길이 수축이 등장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왜 길이 수축이 등장하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중력적 길이 변화를 관측하기 어려워서도 아니고 길이 수축 효과가 오직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만 일어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길이 수축이라는 현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과서에서만 길이 수축이 존재하지 실험적으로 발견된 적이 있나요? 특수상대론이나 일반상대론과 관계없이 길이 수축이란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이므로 결코 자연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력적 길이 수축은 결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발견되는 것은 길이 팽창 현상입니다. 중력이 큰 물체 주위에서 왜 길이 수축이 발견되지 않느냐고요? 결론적으로 검은색 화살표보다 초록색 화살표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의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무거운 별이 있을 때의 화살표가 더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왜 길이 수축이 발견되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